청와대가 지난 금요일 전격적으로 인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전 원내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좀 더 긴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미비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새 지도부를 선출할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결과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 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예, 지역 순회 합동 토론회를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어제 대구를 다녀왔고요. 예, 지금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예.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지원 의원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당대표는 박지원 의원 본인이 맡고 문재인 후보님은 대권 레이스에 돌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박지원 후보님께서 저를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당으로서나 또 저 개인으로서나 지금은 어떤 대선을 말할 시기가 아니고 또 그럴 처지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선은 접어두고 좀 당분간 잊어버리고 당 살리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총선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준비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당을 살려놓은 후에나 생각할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당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김세균 공동대표는 이제 국민 모임에서 이런 말씀도 했네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대체의 대상이다, 이런 비판인데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좀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이 제1야당으로서 예.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봤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그 역할에 충실하면 저는 새로운 신당 그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아주 왜소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선명한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제 당대표로서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 또 정부 여당의 실패를 추구하는 그런 야당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우리 당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부분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또 그 반대를 관철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반대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초당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어떤 경제나 안보 문제만 의제로 삼아서라도 이렇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보다 자주 이렇게 만나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 금요일 토론회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네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같이 노련한 분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토론에서는 즉답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답변을 하신다면요?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오랜 정치 경력이나 그런 관록이 아니고요. 예. 변화와 혁신이죠. 누가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또 누가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 이제 그 점에서 제가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 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현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가 이제 인사 개편안을 발표했네요. 그런데 이제 문 후보님은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여전히 국민은 없었다, 이런 말을 비판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김비춘 실장과 또 문고리 3인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이 없으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저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청와대 전반의 어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저는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문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뭐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3명의 청와대 비서관을 박 대통령이 교체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게 시스템 안에서 부여된 어떤 권한과 역할만 이렇게 가져야지. 예. 그 이상으로 대통령이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직책을 넘는 실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또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면 업참합속이라도 해야 하는데 조금 대통령이 그 인사에서 너무 사적인 어떤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사적인 감정이란 뭘 말씀하시나요? 너무 신뢰가 크다. 그분들에 대한 뭐 개인적인 무슨 의존이라든지 개인적인 신뢰라든지 예. 그런 것을 지금 국민 여론보다 더 중시한다는 것이죠. 예. 뭐 인사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내정했네요. 이 선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을 나누는 그 두 국민 정치로 통합에 실패한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인사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 통합을 해내려면 이 야당하고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호남 인사를 저는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신임 총리 내정자는 말하자면 또다시 예스맨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국민 통합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저는 의문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좀 배려하지 않은 인사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완구 의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지금 일단 가장 크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도 보셨을 텐데 이완구 의원 그러면 총리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 문제는 뭐 실상을 잘 몰라서 예. 전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당이 제대로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따지겠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조직 개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명재 민정특보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조합입니다. 이분들 출신을 보면 이제 검찰의 특수통 출신인데 의원님도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이 같은 구성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에 2명의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이제 들어선 거죠. 예. 두 분 모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보다 대선배들이거든요. 저는 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대통령 특보가 늘었습니다. 대규모 특보단이 설치가 된 곳인데 이것은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민정특보라는 것은 뭐 저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예. 역대 정부에서 특보 제도를 운영하긴 했는데 안보 특보 외에는 모두 다 명예직들이었죠. 예. 그런데 만약에 또 거꾸로 이 특보단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뭐 역할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또 기존 시스템하고 또 이제 중복이 되고 배치가 되면서 옥상옥이 또 될 소지가 크거든요. 예. 그 점도 이제 우려가 되고요. 특히 특보들이 자신이 하고 있던 일하고 지금 겸직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은 뭐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에 재직하면서 민정특보를 겸직 만약 한다면 이 정부에 대한 로비라든지 검찰에 대한 로비가 다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이게 어떤 비리의 대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도 청와대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그러면? 늘 보면 당장 그때 필요를 우선시하면서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통찰이 없는 뜻이 느껴집니다. 예. 이제 5분에 승진한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보다는 후배이기 때문에 예. 이제 민정수석만으로는 검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훨씬 대선배인 그 민정특보를 또 이렇게 사상 유례 없이 지금 앉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자, 청와대 인적 쇄신 문제 못지않게 또 요즘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것이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증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인세 문제 이완구 총리 내정자도 최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만약에 당대표 되시면 이 법인세 인상 문제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지금 세수 부족이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때문에 급속하게 늘어나는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이제 복지 재원이 계속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세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이 법인세의 전면적인 인상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서 최고 세율을 인상하고 또 최저한 세율을 인상하고 조세 감면을 이렇게 이제 축소해서 법인세를 부자 감세 이전의 어떤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라는 거죠. 예. 그렇게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 부담부터 우선 늘리고 그래도 또 부족하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보편 정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는 순수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방금 이 부분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사실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새누리당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아마 지금 이완구 총리 내정자께서는 기존의 정부 입장 때문에 뭐 반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연말정산 대란이 나오는 상태인데 그러나 누구 하나 아직까지 또 책임을 진 분이 없네요. 그 의원님 생각은 연말정산 대란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당시 아까 세금 추계에 대해서 국회를 속이고 예. 또 이제 국민들을 속였던 기재부 장관, 경제부 총리 뭐 이런 분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현재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저는 뭐 경우도 최경환 부총리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선의의 경쟁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